정치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4년 동안. 저는 이제 2015년에 제가 학교에서 33년 교수 생활하고 정년퇴직한 걸로 제 인생의 일막은 잘 마감했잖아요. 네. 그 당시까지 내가 정치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네. 그래서 지난 4년은 저는 덤으로 나한테 주어진 퍼블릭 서비스 기간이었다. 나는 굉장히 만족하고 합니다. 정말 내가 더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완성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18호 끝나고 9을 더 넣으신 거예요 지금? 그런 거지 뭐. 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그럼 조금 이제 지난 한 2년 상황을 보면 진짜 야당이 너무나 그냥 일방적으로 국회를 보이콧해버리고 그때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정말로 솔직하게 이런 얘기, 정말 우리 정무위에 지금 계류된 법안이 중요한 법안이 너무 많아요. 예. 그때 데이터 3법도 그렇지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우리 저 본청 앞에서 단식 투쟁이라도 하겠다고 했어요. 야당한테 토로라고. 네. 당신들이 국회 들어올 때까지 내가 단식 투쟁이라고 하겠다. 그런 심정이었어요, 솔직하게. 보다 더 좀 우리가 풀 수 있는 건 풀고 뭐 투쟁은 투쟁대로 하고 야당의 생리는 투쟁이니까 하지만 투쟁을 근거로 해서 국회를 마비시켜버리면 그거는 국민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런 행태는 앞으로 더 이상 지속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계획은 어떤 걸 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딱 하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이 재정 건전성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세정이 너무나 합리적이지 못한 세정이 많아요. 세수면도 그렇고 지출면도 그렇고. 그래서 세정 개혁에 대한 플랜을 한번 좀 만들어서 네. 우리 당이나 정부에 제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총선 한 달 전쯤 우리 예천 대표 만나서 세정 개혁 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이 작업을 좀 하고 싶다. 예. 그랬더니 세금이라는 건 워낙 예민해서 선거를 앞두고 건 위험하니까 이제 총선 끝나고 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정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어디서 세수가 들어와야 지출을 하지 세수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법인세 문제, 개인소득세 문제, 상속증여세 문제, 부동산 과세 문제, 증권거래세 문제, 이 종합적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법인세도 지금 이게 가장 적정한가? 어차피 기업은 국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도 근본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준이 법인세가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높은 건 아니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이디어로 그냥 그 단일세율 있잖아요. 예, 예. 우리는 지금 뭐 과세 기준이 얼마면 15%고 얼마면 20% 하잖아요. 그럼 단일세율로 차라리 일원하는 게 그럼 이제 법인세도 그래서 소득세도 개인 소득세도 내가 예를 든 게 이제 우리 8,800만 원 돼서 36% 과세하거든요. 예. 그게 언제 결정된지 아세요? 1994년이에요. 9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800 밑으로 딱 정리되는 회사도 그러니까 많아요. 저희가 안 올리고. 94년에 8,800만 원이면 네. 초고도. 엄청 고소도 그러니까 36% 부과해도 저항이 없잖아요. 예. 지금 현대자동차 평균임이 9,500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도 8,800만 36% 과세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건 너무 과하다 내가 보기에는. 아. 그 어떻게 보면 중산층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조정을 해줘야 돼. 아. 더 고소득자는 더 높은 세율을 하고 이 계층의 소득은 더 낮춰주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중에서 한 40%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지금 현재.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고. 다 저 40%요? 40%. 10명 중에 4명요? 예, 10명 중에 4명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 근로소득인데 어떻게 안 내? 무슨 공제, 뭔 공제가 나중에 다 공제로. 하면 실제로 세금 안 내는 게 한 40% 돼요. 그러니까 공조공화국인데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거죠. 1원이라도 세금 내는 게 정상이고 우리 헌법에 납세 의무라는 게 4대 의무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계세주의, 예. 모든 국민이 소득이 있으면 1원이라도 세금 내게 하는 체제를 만들자.
그렇게 하는데 200만 원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면 너무 저소득자에 세금 물리니까 그건 안 좋잖아요. 그런 세득은 사회 안전망으로 1원을 세금 냈으면 1원 더 붙여서 2원을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세금 내게 하자. 그런 소득세 체계. 아까 잠깐 얘기한 상속증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징벌적이에요. 사실은 상속증여세 그 재원 자체가 그 지금까지 왔을 때 내가 다 세금 낸 재산이잖아. 그럼요. 소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거기다 내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또 30% 40% 과세하는 거. 세계적으로는 상속증여세가 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세의 원칙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징벌적으로 높이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걷어들이는 상속증여세가 3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낮춰주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면 3조가 더 거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 부가가치세 같은 것도 저거 10%로 결정된 게 지금 30몇 년 넘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언젠가는 한번 손을 대야 돼. 근데 부가가치세 손대가지고 정권이 흔들흔들하지 대부분 나라가. 그래도 건드리면 국가 장래를 위해서는 이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 정도 흔들리진 않아요. 재정 수요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증권거래에서도 이미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것도 징벌적이거든 우리나라는. 옛날엔 돈 있는 사람이 주식 투자하기 때문에 손해보다 세금 걷어가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점점 거래세는 없애고 이제 양도차익세로 전환하는 이런 전반적인 세입에 대한 개혁 플랜. 세출도 똑같아요. 지금 복지비 지출이요 2중 3중으로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취급하는 부처가 다 다르니까 그래. 이것도 정말 한번 손봐야 돼. 그 다음에 농업 부분, 농민. 1년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농업 경쟁력으로 아무 관계도 없어요. 직불금. 그거 누가 탔는지 아세요? 직불금요? 네. 그 땅 갖고 있는 사람들, 뭐 도시에 뭐 실제로 농민들한테 가지도 않아. 그걸 외부에서 한 30대, 40대 젊은이들이 와서 기업농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타가. 그러니까 진짜 이것도 진짜 한번 들여다봐야 돼. 전 예산을. 제가 동물적인 감으로는 세출 개혁만 하면 지금 예산의 10%는 세이브될 거예요. 충분히 그 통해. 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은 한번 해야 돼. 그 자금은 기재부가 할 수가 없죠, 정부 부처가.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밖으로 자기가 손댈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에서 당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이건 대비를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뭐 5년 내에 올지 10년 내에 올지 그보다 더 빨리 올지는 모르지만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가 지금 돌아본 앤드류 양이라고 있어요. 그 친구가 쓴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친구가 지금 미국 사회에 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라고 제일 앞장서서 주장하거든. 미국 사회도.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재원 마련은 그랬더라. 미국은 지금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 한 달에 1,000불씩 1년에 12,000불을 모든 사람들한테 다 주는 그런 보편적 기본소득 그 스킴을 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복지가 하도 이렇게 난사하게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하나로 집중을 하면 그렇게 큰 재정의 추가 소요 없이 해결이 가능할 거예요.